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요, 피에르 테아르드 샤르댕이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의 아이디어를 파헤쳐볼까 합니다. 바로 오메가 포인트인데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분이 예수의 사제이면서도 고생물학자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과학이랑 영성을 통합하려고 했던 아주 독특한 길을 걸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오메가 포인트라는 복잡한 개념, 그 핵심을 좀 파악해보고 이게 왜 오늘날에도 계속 이야기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테아르의 생각은 우주, 그리고 의식의 어떤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그의 비전이 담겨 있어요. 음. 이 개념이 어떻게 나왔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 저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우선 테아르의 기본 생각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주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주 발생론이라는 어떤 진화 과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네, 맞아요. 핵심은 복잡성 의식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잡성 의식의 법칙. 네. 그러니까 물질의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그 안에 있는 의식 수준도 같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 심지어 아주 기본적인 물질에도 뭔가 원시적인 의식 같은 게 있다고 봤다면서요? 내면성이라고 불렀다고? 그렇죠. 내면성. 이게 굉장히 독특한 지점인데 그가 진화를 그냥 뭐 무작위적인 과정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그럼 뭔가 방향성이 있다는 건가요? 네, 그는 이걸 방사 에너지라고 불렀는데요. 물질을 옆으로 연결하는 힘, 그가 접선 에너지라고 부른 것과는 좀 다르게 안에서부터 더 높은 복잡성, 더 높은 의식을 향해서 밀어올리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다고 봤어요. 영적인 힘, 약간 그 엔트로피 법칙 있잖아요. 우주가 점점 무질서해진다는 그거에 맞서는 힘 같은 걸로 본 거네요. 정확합니다. 일종의 목적을 가진 진화라고 본 거죠. 우주적 상승 경향이랄까요? 흥미롭네요. 그러다가 인간이 등장하면서 이게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는 거죠. 반성현상, 그러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는 능력이 생기면서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간의 자기인식이 가능해지면서 지구에 새로운 층이 나타났다고 봤어요. 노스피어 들어보셨죠? 노스피어, 네, 사고의 층이라고 번역되던데요. 인류 전체의 어떤 집단지성 같은 개념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자료들을 보면 진짜 놀라운 게 수십 년 뒤에 나올 인터넷 같은 걸 거의 예견한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상호 강화된 의식의 영역이라던가 놀라운 사고기계 이런 표현들 보면 그렇죠. 정말 시대를 앞서갔다고 밖엔 할 말이 없죠. 이 노스피어 개념은 그냥 집단지성이다 이걸 넘어서서요. 인류가 의식적으로 진화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진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능동적인 존재다. 바로 그거죠. 테아르는 이 노스피어가 점점 더 통합되고 그가 행성화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지구 전체를 덮으면서 궁극적인 어떤 지점으로 나아간다고 봤습니다. 그 궁극적인 지점, 드디어 나왔네요. 그게 바로 오메가 포인트인 거죠? 정확히 뭔가요, 이게? 네. 자료들 보면 최고 의식 상태다 혹은 초개인적 조직이다 뭐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초개인적 조직? 그러면 개개인은 사라지는 건가요? 약간 전체주의적인 느낌도 들고. 아, 그게 아니라는 게 또 핵심입니다. 개별의식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통합 속에서 각자의 개성이 더 뚜렷해지고 강화된다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통합되는데 개성이 강화된다. 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연합은 차이를 만든다. 연합이 차이를 만든다? 아까 말씀하신 오케스트라 비유가 딱 맞네요. 그렇죠. 각 악기가 자기 소리를 내면서 전체 하모니를 만드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오메가 포인트는 몇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다고 봤어요. 속성이요? 네. 스스로 존재하고 자율적, 실제로 도달 가능하고 현실적, 한 번 도달하면 되돌릴 수 없고 비가역적, 그리고 물질 우주를 넘어선다, 초월적이다는 겁니다. 초월적이다. 특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부분이 인상 깊던데요. 그럼 우주가 물리적으로 종말해도 의식은 남는다는 건가요? 네, 그런 가능성을 제시한 거죠. 엔트로피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승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게 결국 삶의 의미가 뭐냐? 이란 아주 근본적인 질문하고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와, 정말 거대한 이야기네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후대에 와서 또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특히 기술 발전이랑 엮여서요. 맞습니다. 자료에도 나오지만 트랜스 휴머니즘이나 기술적 특이점 같은 논의에서 이 오메가 포인트 개념이 종종 언급되곤 하죠.
AI나 유전공학 같은 기술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뭐랄까 포스트 휴먼으로 가는 길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프랭크 티플러라는 물리학자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분은 아예 우주 법칙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다면서요. 네, 티플러는 오메가 포인트를 거의 우주론적인 필연성으로 봤어요. 그래서 미래의 지적인 생명체가 우주 전체 에너지를 활용해서 결국 모든 의식을 다시 부활시킬 거다. 뭐 이런 예측까지 했죠. 모든 의식을 부활시킨다.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런 해석들은 테아르 본인이 생각했던 그 영적인 측면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하긴 테아르 본인은 사제셨으니까요. 네, 그리고 동시에 테아르의 이론은 처음 나올 때부터 비판도 만만치 않았어요. 일단 과학적인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 노벨상 수상자인 피터 매더거기언 같은 분은 이걸 신학적 SF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신학적 SF. 좀 신랄하네요. 그렇죠. 또 너무 인간 중심적인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었고 카톨릭 교리, 특히 원죄 개념 같은 것과 충돌한다는 신학적인 비판도 있었습니다. 자크 마리텐 같은 신학자는 새로운 영지주의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과학, 철학, 신학의 경계를 막 넘나들다 보니까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야말로 그의 사상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아르 드샤르댕의 오메가 포인트는 우주 전체가 어떤 의식적인 통합 지점을 향해서 진화해 나간다는 아주 대담하고 또 논쟁적인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노스피어라는 개념을 통해서 개개인의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미래를 그렸고요. 집단 지성의 발전을 예견한 측면도 있고요. 비록 과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여러 비판을 받긴 했지만 이 개념 자체가 기술, 철학, 영성 같은 다양한 분야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인류의 미래, 우주의 궁극적인 목적,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게 만들죠. 맞습니다. 오늘 제공해 주신 자료들 덕분에 이 복잡하고도 매력적인 사상의 여러 측면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우리 인류나 이 우주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 방향을 결정하는 주된 힘은 과연 테아르가 말한 어떤 내재된 영적인 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기술의 힘일까요? 혹은 그 둘 사이에 우리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복잡한 상호작용일까요? 계속해서 고민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